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대형주 잃지 않는 매수 매도 방법인데요. 특히나 지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물렸겠고 또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대형주에도 물리는 그런 현상들을 겪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9개월 정도 주식 방송을 하면서 대형주들 또 중소형주를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같이 공모했던 종목들이 제가 유튜브 쇼츠에 남기는 것처럼 90% 이상은 상승을 했고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송을 보고도 어떤 분들은 매수 매도를 잘못해서 고점에 물린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끝없이 정말 바닥 지하실부터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겪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일 같은 경우는 장이 열리죠. 화요일. 그래서 매일 장이 열리는 날 새벽에는 제가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내일 12시 지나면 올려드릴 거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움이 좀 더 될 만한 그런 매매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타 매매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대형주를 손해보지 않는 매수 매도 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다음에 사례로 한 두 개 정도 삼성전자와 카카오 정도를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닉스가 7%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3.3% 하락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장이 좋지 않죠. 그래서 대형주들도 물론 인터넷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최근에 강했었던 2차전지나 바이오 쪽에서 조금 버텨주고는 있지만 지수 자체가 그래서 많이 빠지진 않았죠. 한 3,100, 160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그런 와중에 지금 한 코리아셀도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미 작년만큼 매도세가 이어졌거든요. 외국인 매도는 이미 작년에 1년치를 이미 8개월 동안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에서는 배력을 조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중국 증시도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악재로 인해서 폭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횡보장을 보합장을 갈 가능성도 있다.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일인 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주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시간 상황을 보면 미국, 중국, 유럽 증시는 오늘 다 장이 열렸죠. 우리나라만 이제 대체 공휴일 때문에 안 열렸는데 모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환율이 역대 최고치예요. 역대 최고치란 표현을 잘못했고 올해 최고치 2021년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악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는 사실은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대형주들이 못 갈 경우에는 테마주가 강하기도 한데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에는 테마주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선주, 정책주 다 못 가고 있죠. 남북경협주까지도. 물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금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굉장히 좋지 않고 그나마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쪽만 좀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중심으로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정배열 21선 위에 있는 것들만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중대형주 중심으로 특히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관망도 좋은 자세입니다. 현재는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 수가 1,556명으로 휴일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주식들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하락세고요. 좀 전에 제가 안 그래도 MTS를 켜봤는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원자재 쪽 다
다우존스 다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빅테크 기업들 다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는 5% 가까이 빠지고 있고 반도체 쪽도 안 좋고요. 전기차 최근에 좀 괜찮았었던 스펙 관련된 주들도 다 빠지고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뭐 항공우주 정도 뭐 사실은 결국엔 전체적으로 뭐 다우존스 나스닥 양시장 하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도 좋지 않죠. 거기다 니케이 지수는 무려 1.2%나 폭락을 했습니다. 현재 현 시간 이제 유럽 증시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마무리된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한 1%에서 한 0.8%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고 업황이 좋게 나오면은 그런 여파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에도 추가 하락도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장 빠지면 한 7만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은 가격대별로 어저께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당연히 우량주가 만약에 10%라도 1년에 확정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큰 돈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타겟해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20, 30대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소액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저점에 들어가서 설사 10%가 한 두세 달 안에 상승한다고 한들 뭐 내가 100만 원 넣어가지고 110만 원을 얻는 데까지 뭐 어쨌든 3달 이상 걸린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실패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 내가 만약에 1억 원이란 돈이 있어요. 당연히 1년 뭐 정기예금 넣어봐야 몇백만 원 나오지도 않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저점에서 뭐 그 전저점인 뭐 한 8만 원까지 상승하는데 한 3달 정도 걸린다. 3달 만에 확실히 10%가 상승한다라고 치면 당연히 저는 삼성전자 1억을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10%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냐 아니면 소형주냐 또 내가 고점에 물렸냐 아니면 신규 매수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일단 대외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면 국채금리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해서 좋지 않고 원달러 환율 최고치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좋지 않다. 거기다 심지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까지도 현재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높은 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이고 20선 매매법 제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해도 큰 손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술적 지표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같이 투자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거는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아직 기초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 이동평균선 정배열 역배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 그래서 제가 5일선, 21선, 61선, 121선 말씀드렸었고 정배열은 그게 이제 5, 20, 60, 120으로 되어 있는 상태 반대로 역배열은 거꾸로 121이 제일 위, 그 다음에 60, 20, 5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제가 뭐 설명이 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동평균선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진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1선을 좀 5일선과 21선을 좀 진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걸로 보니까 좀 어렵네요. 이게 더 낫겠네요. 라인을 좀 진하게 4로 하고 5로 하고 저는 21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제 좀 진하게 체크가 되네요. 캡처를 한번 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5일, 20일, 60일, 120일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빨간색, 5일이 빨간색으로 됐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5일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다 5일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라인의 21선이 이제 보라색으로 이게 21선이라고 했고 위에 있는 게 5일선. 물론 사람에 따라서 5일선 또는 11선, 21선 뭐 그건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은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점을 찾는 게 날짜죠. 특히 그 일 안에서 뭐 5분 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지점에 내가 날짜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배열이면서 21선 위에 있는 것들만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사실은 뭐 정배열 아직은 초입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배열로 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21선보다 약간 아래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정배열이 되겠죠. 정배열은 제가 5일, 20일, 60, 12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는 거를 정배열이라고 했고, 반대가 그 역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를 했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이 지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락세가 있었잖아요. 하락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21선, 이게 21선이라고 말해드렸죠. 보라색 위로 올라서는 지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21선에 올라섰다는 거는 이 지점 정도 되면은 대략 한 3월달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때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21선을 이탈하면은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때쯤에 한번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 3일 정도 매도 지점도 마찬가지로 매수점과 마찬가지로 이탈된 것을 2,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뭐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를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21선 위에 올라선 이 지점 정도가 되겠죠. 그럼 한 5월 한 중순 정도에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분은 다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매도 지점은 21선을 이탈하는 이 지점이 되겠죠. 약 한 7월 중순 정도, 1월 정도에 말 그대로 21선을 벗어나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21선이 보라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21선 위에 쭉 타고 있죠. 물론 이렇게 음봉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 위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매도하는 지점은 이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다 얻을 수 있고,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 저점이라고 해서 내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21선 아래이기 때문에, 21선 아래에 만약에 저점에 매수를 했다면 한 달 동안의 조정장을 내가 다 말 그대로 횡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적인 손실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매수를 하는 시점은 21선 위에 다시 올라오는 시점, 지금 거의 직전이죠. 직전이기 때문에 만약 카카오가 양봉 2개 정도가 나와서 21선 위에 올라서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손해는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도 내일 방송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이런 사례들 한 2개 정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12시가 다 돼가지고 일단 올리고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